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고요. 물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분포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두 상수 m과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될 때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그때 평균과 분산이 각각 m하고 시그마 제곱이 된 정규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함수를 과연 외워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수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 함수를 직접적으로 다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함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m이라는 위치를 잘 봐보시면 저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m이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m이 0에서 만약에 1이 되면 얘가 평행이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때문에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일어날 거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표준편차가 분모에 가 있죠. 그럼 이제 표준편차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좀 더 낮아지겠네요. 그죠? 낮아진다는 생각도 해두시면 좀 이따 정규분포 함수의 성질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마 학생들 중에 많이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함수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구해볼까요? EM-x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EM-x를 집어넣으시면 m과 m이 없어지고 나서 마이너스 x가 m이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x가 남죠. 그리고 플러스 m이 남고요.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식과 동일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fx와 모양이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이 둘이 같을 때 뭐라고 배웠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대칭임을 우리가 수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이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신 거고 굳이 이 식을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 곡선은 우리가 모양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요. 우리가 이 정규 곡선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질을 한번 볼까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입니다. 그죠?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는 1입니다.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는 1인데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이야기를 할 때 정의된 범위를 이야기했었죠. 알파와 베타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정규분포 곡선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뚫려져 있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 넓이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표준편차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는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까 m의 값에 따라서는 평행이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이 식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 평행이동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의 값이 평균이 일정하다면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높이는 낮아지고요. 양쪽으로 퍼진 모양이 되는데 아까 그 부분도 기억을 나시죠? 표준편차가 커져버리면 높이가 일단 낮아지는 위쪽에서는 그죠? 낮아지고 근데 전체의 면적을 우리가 1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 쪽이 조금 더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양쪽으로 퍼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을 이 식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 이 성질을 외워두시는 게 정규분포 문제를 해결할 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이 확률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c의 값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종 모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꼬리 쪽으로 가면서 얇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구간을 잡을 때 지금 왜 그러냐면 C에서 C 플러스 2까지니까 구간의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고 C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함수의 모양을 봤을 때는
평균을 가운데로 두어야, 그죠? 이 평균이 있을 때 가운데로 같은 구간이라도 두어야 이 면적이 가장 넓게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C와 C 플러스 2의 평균이 M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상수 C의 값은 C도 어떤 값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M을 가지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2M이 되고 2를 빼주고 다시 2로 나눠주기 때문에 C 값이 M-1의 형태를 띌 때,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구간이 2니까 C가 시작할 시점이니까 평균에서 1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M-1을 값을 가질 때 이 값이 최대가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자, 그런데 자, 그 확률 밀도를 fix라고 했고요. i 값이 1, 2, 3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3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과 다음 그림 같을 때 보기에서 있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비교하니까 f1x와 f2x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대칭축은 같이 가고 있죠.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표준편차를 보시면 그 f1x 같은 경우는 평균 쪽으로 좀 더 높게 올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f2x 같은 경우는 좌우로 퍼져 있기 때문에 f2x 쪽이 표준편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이 참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평균의 대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칭축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2의 대칭축은 이쪽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M2가 되겠죠. 평균. 그러니까 여기가 M2가 위치한 자리고요. 자, 이 자리가 자, 평균이 F3X니까 F3X니까 여기가 M3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대소관계는 M3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디귿은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함수 값을 비교해서 자, 이 경우는 지금 F3의 M3라는 것은 이 자리의 값을 말하는 거겠죠? 이 자리의 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F1의 M1은 우리가 M1 이 자리가 M2만 있는 게 아니라 M1도 있었죠? 근데 F1X에 넣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겠네요. 자, 두 개의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커서 디귿도 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곡선은 일단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넓이는 1이다. 그죠? 넓이 1인데 뚫려 있다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면 평균에 따라서는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고 모양은 동일하다. 그 다음 평균이 일정할 때는 시그마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커지면 낮아져서 더 퍼지게 되는 거고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평균 주위로 자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규분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